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무심코 지나쳤을 한 노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국내 최고 권위의 토목공학 박사이며 대학 교수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김덕수 씨가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길래 지금 쓰레기 청소부 일을 하는 걸까요? 새벽 공기 속에서 홀로 빛나던 그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 감춰진 놀라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죠. 새벽녘,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작은 마을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김덕수 씨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간다. 그의 손에는 집게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있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모습은 더욱 왜소해 보인다. 여기는 평화로운 듯 고요한 이름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이 마을의 가장 깊은 잠을 깨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덕수 씨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새벽 청소부라 불렀죠. 허름한 작업복,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늘 땅을 향하고 있는 시선. 그의 모습은 그저 익숙한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도 덕수 씨가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다. 담배꽁초, 버려진 전단지, 뜯어진 비닐봉투. 그는 하나하나 꼼꼼히 집어 올린다. 그의 표정은 무감감해 보이지만 쓰레기를 짚는 손길은 왠지 모를 정교함이 느껴진다. 덕수 씨는 말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인사를 건네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듯한 텅 빈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쓰레기를 향할 때는 날카롭고 예리했지만 가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깃들곤 했습니다. 덕수 씨가 리어카에 실린 낡은 라디오를 켠다. 라디오에서 베토벤 교향곡이 흘러나온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슬픔이 섞인 평온함이 스쳐 지나간다. 그의 유일한 벗은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싸구려 이어폰 너머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은 어쩌면 그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흐를 때면 그의 굳게 닫혔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그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슬픔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존재처럼 보였으니까요. 날이 밝아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출근하거나 등교하며 덕수 씨를 스쳐 지나간다. 어떤 이는 코를 막으며 지나가고 어떤 이는 불쌍하다는 듯 힐끗 쳐다본다. 상점 주인들은 그에게 저휴, 또 저 양반인가 하는 표정으로 시큰둥하게 인사한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 불쌍한 노인이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붙어버렸죠. 어떤 이는 굳이 돌아가며 그를 피했고 어떤 이는 세상 참 팍팍하다며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 속에 진정한 관심이나 존중은 없었습니다. 덕수 씨는 이 모든 시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욱 숙여졌고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청소일을 하던 덕수 씨가 갑자기 골목의 낡은 배수로를 유심히 살핀다. 손으로 직접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낙엽과 흙더미를 치워낸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 그는 단순히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마을의 가장 취약한 곳, 가장 무시당하는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낡은 배수로, 금이 간 하수구 뚜껑,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담벼락. 그의 손길은 마치 마을에 숨겨진 상처를 어루만지는 의사 같았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그의 불안한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지,
며칠 후 거센 폭우가 쏟아진다. 천둥 번개가 치고 마을의 전기가 나간다. 주민들은 비상등을 켜고 불안에 떤다. 특히 시장 골목 상인들은 울상을 짓는다. 예상치 못한 폭우였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둘기는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죠. 마을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매년 물난리를 겪었던 시장 골목 상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도 다 잠기겠구나, 이제 우린 끝이야. 절망적인 한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골목은 놀랍게도 침수되지 않는다. 물이 고이지 않고 빠르게 흘러내려간다.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배수로를 들여다본다. 깨끗하게 정리된 배수로가 보인다. 하지만 기적처럼 시장 골목은 무사했습니다. 물은 고이지 않고 마치 잘 짜인 시스템처럼 시원하게 흘러내려갔습니다. 상인들은 눈을 비볐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배수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낙엽들, 막힘없이 뚫려있는 하수구, 그제야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 청소부 김덕수 씨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이 덕수 씨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 처음으로 덕수 씨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낸다. 덕수 씨는 그들의 감사 인사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한다. 그의 얼굴에 아주 미묘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의 동요가 스쳐 지나간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덕수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칭찬과 감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덕수 씨의 표정은 당혹감과 함께 어색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 칭찬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어깨는 다시 숙여졌지만 이번에는 수치심이 아닌 낯선 감정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잠깐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뉴스 보도에 지역 방송국에서 시장 골목 침수 방지 성공 사례를 보도하며 덕수 씨의 노고를 집중 조명한다. 화면에는 덕수 씨의 뒷모습과 함께 그의 꼼꼼한 배수로 관리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나간다. 이 이야기는 곧 지역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숨은 영웅, 새벽 청소부의 기적. 덕수 씨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토목공학자이자 과거 대규모 도시 개발을 성공시켰던 전설적인 인물인 강 교수였습니다. 화면 속 덕수 씨의 뒷모습을 보며 강 교수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함께 낯익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강 교수가 직접 마을을 찾아 덕수 씨를 만난다. 덕수 씨는 강 교수의 등장에 놀란 듯 굳어버린다. 강 교수는 덕수 씨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덕수 씨는 황급히 피한다.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오간다. 강 교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덕수 씨는 그 눈빛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강 교수가 다가서자 덕수 씨는 마치 도망치려는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그림자가 눈앞에 드리운 듯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강 교수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덕수 박사님. 맞으시죠? 젊은 시절에 김덕수 박사가 강당에서 강연을 하거나 도면을 들고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면 강 교수는 김덕수 박사의 제자로 존경하며 옆에서 배워왔기에 김덕수 박사를 잘 알고 있던 것이었다. 놀랍게도 새벽 청소부 김덕수 씨는 과거 대한민국 토목공학계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 김덕수 박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조국의 발전에 기여했고 강 교수는 그의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빛나던 명성, 존경받던 이름.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강 교수의 얼굴에는 스승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김덕수 박사에게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과거에 있었습니다. 김덕수 박사가 설계했던 대형댐 프로젝트. 그의 작은 실수, 어쩌면 자만심이 불러온 결과였을까요? 폭우 속에 댐이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무너지는 댐, 아비규환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들. 젊은 덕수 박사가 무릎을 꿇고 절규하며 내 잘못이야, 모두 내 탓이야라고 무너진 댐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그에게 명예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목숨이라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를 짓눌렀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처벌하듯 가장 낮은 곳에서 조용히 속죄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시간의 선물은 그에게 속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지금 덕수 씨 앞에 서 있던 강 교수가 덕수 씨의 과거를 언급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와달라고 간청하지만 덕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고통스러워한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악몽이 스치는 듯 동요가 인다. 강 교수는 스승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그의 뛰어난 재능이 이렇게 묻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박사님의 재능은 이 작은 마을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하지만 덕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니, 나는 죄인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힌 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절규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노후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에 금이가 있고 위태로워 보인다. 뉴스에서 교량 붕괴 위험을 경고하자 마을 사람들이 불안에 떤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또다시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마을의 오랜 교량이 노후화로 붕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긴급 보수가 시급하다고 경고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마을의 안전은 오직 김덕수 박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강 교수가 다시 덕수 씨를 찾아와 간곡히 도움을 요청한다. 덕수 씨는 망설인다.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매달렸습니다. 박사님, 제발.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마십시오. 덕수 씨의 얼굴에는 갈등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덕수 씨의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과거와 선행을 알게 된 주민들은 그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과거 댐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박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덕수 씨 앞에 무릎을 꿇는다. 덕수 씨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한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덕수 씨의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한다. 덕수 씨의 얼굴에 깊은 감동과 함께 눈물이 흐른다. 박할머니는 덕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수 씨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 제발. 당신의 재능으로 이 마을을 구해 주십시오. 할머니의 눈물 어린 진심은 덕수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짓눌렀던 죄책감이 마침내 용서라는 이름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다시금 빛나는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덕수 박사는 다시 제복을 입고 교량보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명석하고 날카로웠던 그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강 교수와 함께 작업자들을 지휘했고 그의 놀라운 지식과 경험은 붕괴 위기에 처했던 교량을 기적처럼 지켜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새벽 청소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김덕수 박사는 여전히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마을을 돈다. 여전히 쓰레기를 줍고 배수로를 살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진다. 리어카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온다. 멀리서 교량 위를 지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후 김덕수 박사는 다시 명예를 되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마을을 지키는 새벽 청소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평온함과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선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자국 뒤로 마을은 오늘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선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빛나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시간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